페이지 58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우선 여러분들 우리 근현대사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거 하나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 배웠더라? 무슨 사 배웠다? 전근대사 배웠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전근대사가 바로 뭐더라? 조선 어디까지 말하더라? 후기까지. 이걸 뭐란다? 전근대전이다. 그래서 뭐다? 전근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배울 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배울 시는 뭐더라? 근현대 이렇게 말합니다. 근현대 뜻이 뭘까요? 현재. 바로 뭐더라? 현대가 되겠습니다. 근자 무슨 근자? 가까울 근자. 어디랑 가깝더라? 현대와 가까워서. 알겠죠? 근현대 이렇게 말합니다. 근대와 현대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서 퉁쳐서 뭐더라? 근현대. 되겠죠? 역사 나눌 때 크게 어떻게 나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요. 알겠죠? 나눠지는 기준이 당연히 있다 없다? 있더라. 그 나눠진 기준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눠지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전근대 때 나라의 주인 누구였다? 형식적으로 누구다? 왕이었죠. 그래서 이걸 뭐다? 무슨제? 전제군주제 또는 전제정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나라의 주인 누구더라? 백성? 아니죠. 시민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민 한번보다 시민주다. 무슨 정치? 민주정치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민주정치 하는 방식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였고요? 입헌군주제. 되겠죠? 왕 있다 없다? 왕 있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왕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다? 아닙니다. 뭐에 따라 나라를 쓴다? 법에 따라 나라 다스립니다. 알겠죠? 법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입법부. 다른 말 더 국회지요. 국회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들어가지요. 누가 제일 꼭대기 있다? 시민이 꼭대기 있죠. 바로 무슨 정치다? 민주정치 맞더라. 이러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오늘날 이렇게 하는 나라 어떤 나라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 일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왕 얼굴 안 나오지. 어떤 색이만 나옵니까? 아베노만 나오죠? 여기 뭐더라? 입헌군주제. 되겠죠?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대통령 뭡니까?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죠? 그럼 대통령, 왕이 없고 대통령 뽑는 체제. 그걸 뭐라 한다? 민주공화정? 이렇게 말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뭐더라? 무슨 정치 맞더라? 민주정치 맞더라. 되겠죠? 자, 이거 왜 말하는지 이거 좀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 번쯤 들어봤죠? 갑신전면, 가보개혁, 독립협회 들어봤죠? 얘네들은 다 민주정치를 강조하는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이 강조했던 것, 입헌군주제면 공화정치. 입헌군주제. 알겠죠? 왜 얘네들은 다 입헌군주제 주장했을까요? 공화정치 버리고요. 왜? 누가 살아있으니까? 고종이 있으니까. 알겠죠? 고종 보고 야 우리 대통령 뽑을까? 너 꺼져. 그럼 돼요? 안 돼요? 고종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 고종을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다 무슨 군제? 입헌군제를 주장합니다. 되겠죠? 나중에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거든요. 그러면 고종 챙겨줄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신민의 때나 뭘 주장한다? 공화 정체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이건 물어봐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냥 공부 못하고 무조건 외우니까 기본적인 것도 왜 모르냐 그러면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차이점 크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경제. 옛날엔 다 누구 허락받았다? 왕, 그쵸? 국가 허락 통제였었죠. 자, 이제 오늘날 무슨 주의더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핵심 개념이 뭐가 될까요? 자본주의 핵심 개념이 자본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재산제?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그걸로 무슨 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모든 사회생활을 했죠. 뭐에 따라 결정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 노비로 태어나서 뭐일 뿐이야. 노비 새끼지. 알겠죠? 하지만 오늘날 뭐더라? 신문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능력으로 뭐더라? 사회상이 결정되죠? 거기에 신문제가 폐지된 사회. 거기에 바로 뭐더라? 근대 사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필기할 필요 없죠. 다 아는 것을 그냥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이 얘기 왜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알아둘 암기할 거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저 전근대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사회요. 무슨 사회라고 하더라?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무슨 사회를 한다고요? 봉건사회.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앞에 반봉건이 들어갔다. 그럼 뭔 뜻인지 알겠죠? 옛날 사회를 부정하고 어디로 오겠다? 근현대로 오겠다.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민주정치, 자본주의 다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동양에서 서구에서. 서구에서 들어왔죠. 서구 사상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걸 일명 무슨 파라고 합니까? 개화파 이렇게 말한다는 거. 요 두 개 단어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알겠죠? 얘네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보더라? 개화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네들의 주장 다 다를까 하면 똑같을 거라. 다 다르다 하면 똑같다. 똑같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치적으로 다 보더라? 민주정치, 입헌군주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뭘 폐지하자? 신문제 폐지하자. 주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로따로 열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단지
표현만 다르게 나왔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맥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근현사의 시작점이 바로 누가 되더라?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흥선대원의 정치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 열게 됐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58페이지 누구부터? 흥선이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흥선대원의 이제 무슨 정치? 대내 정책부터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 상황 먼저 봅시다. 알겠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더라? 조선 후기 정조까지 배웠죠?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놈들이 들어가다? 소수 외척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걔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알겠죠? 왕들은 어떤 애들? 어린 왕들 갖다 놓고 모든 정치 권력을 다 농단했던 시대. 이걸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이렇게 말한다. 왕은 나이가 높다 아니면 어리더라? 어리고, 왕의 직계 아닌 먼 친척, 그리고 똘똘한 멍청한 애들, 멍청이 갖다 놓고 정치를 농단했던 시대. 이걸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런 애들이 판칠 때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얘네들은 정치 제도를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정치 질서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얘가 가장 커다란 현상이 바로 뭐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현상? 매간, 매직. 뭘 돈 주고 사고 팔더라?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판다고 합니다. 이게 정치가 가장 개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부터 이거 중요하게 배웠었죠. 시스템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감찰기구 중요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사라든가 사원부. 맞죠? 시스템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한순간에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위정자가 뭐더라? 돈 주고 관직을 샀다고 합시다. 한순간에 정치 어떻습니까? 개판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정치가 바로 뭐다? 매간 매직 현상이 이제 확대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직이 어떤 관직이 사고 팔렸을까요, 여러분들? 뭐 의정부, 영의정직, 아니면 육조 판서직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잘 팔더라? 고래 수령직이 잘 팔렸습니다. 되겠죠? 왜 고래 수령직? 예를 들어서 여기 노량지 여기가 무슨 구라고 썼죠? 동작구청장, 뭐 알겠죠? 서울시장 이런 자리가 잘 팔렸습니다. 왜 이런 자리가 잘 팔렸을까요? 뭐 하기 좋으니까? 세금 걷기 좋으니까. 되겠죠? 이래서 내가 여기 동작구청장에 3억 주고 샀다. 이제 뭐 할까요? 그렇죠. 3억을 뭐다? 받아내야 되겠죠? 3억이 아닙니다. 10억 정도. 그래야지 얘네들은 본전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뭘로 가더라? 세금 수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세금 종류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더라. 갈게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전정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정? 전정. 요거 무슨 때? 토지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 토지가 몇 평? 50평. 제가 몇 평? 5,000평. 이렇게 기록한 거. 거기 뭐의 문란? 네, 전정의 문란.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전정 됐고. 자, 두 번째 갑시다. 뭐의 문란 있더라? 군정의 문란. 자, 여러분들 군정 알고 있죠? 조선 후기 때는 직접 군대 갔다 왔다? 군대하고 면포를 했었죠. 맞죠? 1년에 몇 필? 1필. 맞죠? 그럼 대상자가 누구였죠? 대상자가 누구한테 내었다? 대상자 누구였다? 여자임 남자? 남자도 몇 세부터 몇 세? 16세부터 누구? 60세까지만. 알겠죠? 근데 누구한테 먹입니까? 이름 먹은 할아버지. 알겠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백골징포. 죽은 자한테도 포를 내라고 합니다. 애새끼가 태어났어요. 황구첨정. 계속 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가문이 군포내다 망하죠? 그럼 누구한테? 친척들한테 먹여요. 족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또다시 망하게 되죠? 이 가문 싹 다. 그럼 뭐더라? 이웃한테 먹인다. 린지. 그래서 뭐더라? 엄청나게 군포의 배당. 가장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정약이 진 예절량이 이런 게 있어요. 갓난애가 태어났어요. 사내예요. 아버지가 보자마자 생식이 잘랐다고 합니다. 왜? 남자애는 뭐가 올라가니까? 군포에 올라가니까. 그만큼 패단이 심했다고 뭐더라? 군정의 문란이더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황곡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원래 농민들 구하기 뭐더라? 저리대로 곡식을 빌려줬던 거죠. 이게 뭘로 변질될까요? 고리대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1,000원 빌려줘. 다음 달 10,000원 갚아라. 이런 식으로. 안 갚으면 안 빌리면 되잖아요. 강제로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 빌리더라도 허위로 또 본다? 장부에 기록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농민들이 힘들 때가 말한다? 요 조선 후기 바로 무슨 정치더라? 세도 정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밀란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대대적인 밀란. 마지막 밀란이에요. 1811년 뭐의 난? 홍경란. 이거 설명했었지 예전에. 밀란하면 사회사 할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1860년에 진주목사 백낙신학주를 본다?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더라. 알겠죠? 지금 여기 지도에 보는 모든 점들이 뭐다? 봉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조선이 망할 때, 요때보다 조선 후기 정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일어났었죠? 삼정의 문란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처형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한 거다? 세도가들이 한 거거든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된다는다? 안 되더라. 요게 1862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에 1860년에 누가 등장하더라? 흥선대원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흥선대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 먼저 쫓아낼 거예요? 세도가들. 그 다음 뭐의 문란 지정해 줄 거예요? 삼정의 문란. 그게 바로 흥선대원 뭐더라? 대내정책. 되겠죠? 그냥 조성기 상황이 이제 뭐더라? 흥선의 대내정책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죠? 자, 거기까지만 줄치고 들어갈게요. 국내적 배경. 자, 첫 번째. 세도정치 줄쳐요.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더라? 매간, 매직 줄쳐요. 그 다음에 뭐의 문란 줄치면 돼요? 삼정의 문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만 줄쳐요. 어떤 게? 군정 하나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이제 흥선대 무슨 정책? 대내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자, 흥선대 대내정책.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흥선대는 모든 목적이 무슨 건 강하더라? 왕권 강하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 왕 아니죠? 누구였다? 고종의 아빠지요. 고종의 나이가 뭐더라? 좀 어렸기 때문에 잠깐 아버지가 뭐더라? 집권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세도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흥선대군 왜 갖다 놨을까요? 이 사람 되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미친 짓 하고 다녔어요. 상갓집 개라 불렸습니다. 상갓집에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런 짓거리 했어요. 정신병자처럼. 그러니까 세도가들이 안정했던 거예요. 저 고종 나이 어린 놈 갖다 놓고 그 후견인도 뭐더라? 미친놈이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다. 일부러 연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제 야심차입니다. 개혁을 했던 게 흥선대원군. 되겠죠? 되게 멋진, 어찌 보면 멋지고 어찌 보면 표독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 생김새 봐봐요. 인지한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더라. 난 이 사람의 정책은요, 이 사람 얼굴 떠올리면 다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갈게요. 자, 흥선대원 어떤 정책 하는지 봅시다. 바로 집권하자마자 누구 먼저 날려버릴까요? 세도가들 척결시켜버립니다. 알겠죠? 세도가들 척결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요건 별거 아니죠. 암기 안 되죠? 여러분이 암기할 거 요거 들어가면 돼요. 세도가들 몇 명 죽인다고 바로 정치 대잡아지는 거 아니죠? 정치 구조의 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조선 후기 때 무슨 사체제 배웠어요? 비변사기라죠. 요게 세도가대 권력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드디어 누가 날리다? 흥선대원이 날려버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뭐 날렸다는 거 기억합시다. 무슨 사철폐? 비변사 철폐.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당시 농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게 바로 뭐다? 서원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서원은 국가가 뭐합니까? 서원이 만들어지면 뭐도 줬지요? 세금도 다 면제주고 토지와 노비를 지급했습니다.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원흉이고 서원에서 뭐도 지냈죠? 제사도 지냈죠. 근데 이 제사 비용을 누구한테 삥 뜯었어요? 농민들한테. 이거 엄청났어요, 여러분들. 농민들이 세금, 이거 국가 세금도 아니죠. 세금 안 내죠. 서원으로 데리고 가요. 멍석마리하고 사람을 다 패버립니다. 죽어 나오더라도 아무 말 못하던 시대. 이때가 바로 요정지 이 당시 시기였습니다. 서원이 뭐더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바뀌고 농민들을 아주 괴롭히는 원흉 중에 원흉이었습니다. 알겠죠? 이것을 드디어 누가 날리더라? 흥선대원이 날리게 됩니다. 우리 영조 기억나죠? 영조도 서원 정리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거 서원 정리 뭡니까? 살인의 에너지 기반이죠. 영조가 이거 정리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유생들이 몰려서 막았습니다. 이거 통촉하더라. 촛불시위처럼 경복궁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도 뭐더라? 무서워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짓지 말라고. 알겠죠? 하지만 우리 흥선대원은 어떨까요? 생김새 봐봐요. 알겠죠? 네, 조카 그러면서보다 한 번에 날려버렸던 게 바로 흥선대원보다 서원 철폐가 되겠습니다. 400여 개가 있던 것을 몇 개로 47개수로 줄였던 게 흥선대원의 엄청난 정책. 바로 어더라? 서원 철폐. 날린 거 2개 꼭 기억합시다. 뭐 날더라? 비변사 날렸다. 서원 철폐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통치제도도 만들었거든요.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유의해요. 대전 통편이 하면 회통이더라. 회통. 그냥 우리가 어떤 거 대전 통평만 잘 기억하면 돼요. 누가 만든 거? 정조가 만든 거. 그 다음 회통은 뭐더라? 희행자들 하죠. 흥선대원이 때 만든 게 대전 회통과 육전조례. 요건 건너뛰어도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러면서 왕권을 뭐더라? 엄청나게 강화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화됐죠? 이제 뭐의 문란 시행해줘야 됩니까? 삼정의 문란을 시행해줘야 됐죠? 삼정의 문란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전정 있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무슨 사업 벌이면 될까요? 양전사업. 이 사람 집이 뭐다? 50평인데 5,000평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토지를 뭔가 재측량하면 되겠죠. 측량할 양자, 밭전자. 무슨 사업? 양전사업. 됐나 여러분들? 넘어가도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 들어갑시다. 군정의 문란 없이서 무슨 제더라? 호포제. 요건 기억합시다. 알겠죠? 호. 자, 제가 호자는 무슨 호자로 고치면 된다고 썼죠? 집 호자로 고치면 된다고 썼죠? 되겠죠? 원래 여러분들 군정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집이었으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죠. 사람도 여자이면 남자? 남자. 16세부터 60세. 맞죠?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준을. 사람에서 뭘로 바꿨더라? 집으로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어디마다 내라? 집집마다 호를 내라. 그게 바로 다 호포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건 이거라고요. 우리 조선후기 때 신문제도 배웠었죠? 누구의 신문이 많아졌죠, 여러분들? 70%까지? 양반의 신문이 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양반들은 군포를 냈다 안 냈다?
안 내고 누구들? 주로선 상민한테만 계속 포를 매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골진포, 황구첨정, 인진과 족징 이런 패단이 나왔던 거라고요. 되겠죠? 해결책 간단하죠. 누구도 세금 내라고 합니다. 양반. 기준을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 집에서 내라? 양반 집에서도 내라. 이게 바로 뭐더라? 호포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더 쉽게. 여자 집에서 내야 돼, 안 내야 이제? 여자 집에서 내는 거예요. 노비 집에서 내는 거고. 근데 여자와 노비가 대상이 아니죠. 주 타겟은 어디 집에서 내라? 양반 집에서 내라. 그게 바로 뭐더라? 호포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 딱 몇 개 나왔다? 3개. 날린 거 몇 개? 2개. 그 다음에 뭐 했더라? 호포제 하나만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환곡제도 무슨 제더라? 사창제. 웬만해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채를 열어준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 마을이 있는데 그 A라는 은행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율은 어떨까요? 높겠죠. 근데 은행이 사설은행, 사설은행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자율은 어떨까요? 낮아지, 지들끼리 경제가 나면 낮아지겠죠? 그런 효과 봤던 게 뭐더라? 사창제 이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웬만해서 안 물어봅니다. 꼭 기억할 거 무슨 제다? 호포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흥선대원은 어떨까요? 영웅 중에 영웅이요. 한순간에 등장이 시간 막 날려버리고, 알겠죠? 거의 히어로 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이 삼중의 문란을 해결해준 이유는요,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아보면 왕권 강화 목적이더라. 이 사람 무조건 왕권 강화예요. 알겠죠? 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죠.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실제 백성들 애민정신이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걸 단적으로 분야가 말합니다. 경북궁 중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엄청난 토목공사라고 보면 된다. 지금 현재 경북궁 완성된 거 아닙니다. 70%만 복원된 거예요. 2천억 원이 들어도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이걸 보더라 다시 중건하겠다고 이 당시 만들었던 겁니다. 되겠죠? 이거 다 뭡니까? 월급 주고 부려먹은 건 강제노예요. 강제노예요. 되겠죠? 돈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보다 돈 치워내면 되지. 그래서 발행했던 거라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상평통보 기억나죠? 조석이 100배나 되는 값어치의 화폐를 발급한 겁니다.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사람들보다 힘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얼마씩 1000억씩 줬다고 합시다. 모든 국민들 부자 되세요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한수에 개판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버스카드 한번 찍었다 2천만 원 결제되는 겁니다. 알겠죠? 학원 감사하고 20억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되나 여러분들? 한 손에 물가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 경제를 파탄해냈던 게 무슨 전이다? 당백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줄치고 넘어갑시다. 흥선 내용 갈게요. 무슨 사철폐? 비변사 줄치면 됩니다. 그 다음 뭘 철폐더라? 서원철폐. 자, 구정에서 여러분들 전정, 군정, 황국 있죠? 무슨 제 하나만 줄치면 되더라? 호포제 하나 줄쳐놓으면 되고요. 무슨 궁 중하다 요청 받더라? 경북궁. 우리 여러분들 경북궁 줄친 다음에 어떤 거 무슨 전 하나 기억하면 될까요? 당백전 하나 더 기억해두면 될 겁니다. 정의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한 문제 풀 건데 문제 좀 어려워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38페이지 봅시다. 38페이지. 자, 38페이지 145번 밑줄군 정책의 시행 목적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화재청은 경남 찬양 사액서원 땅에 묻힌 위패를 발견했다. 무슨 철폐 말할까요? 서원철폐. 요 문제는 한국사 고급 난이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흥선대원 신문제 폐지 목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치 질서를 되잡아준 건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다 근현대 사려고 하는 건 옛날 조선왕조 복귀. 조선왕조 복귀가 목적이에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보더라 근대화를 촉진하는 지연시켰다. 지연시켰다고 좀 보다 부정적 평가도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제 폐지 같은 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니은번 맞아요 틀려? 맞지요? 그 다음 디귿번 이거 디귿번 그러면 바보 멍청이 알겠죠? 자, 디귿번 절대 아니고 정답 몇 번? 니은과 리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건 난이도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 고급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어떤 거 합시다? 대외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대외정책 빨리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당시에 19세기 때 어떤 놈들이 등장했죠? 서양 놈들이 이상한 배를 탔죠? 모양이 다르다. 무슨 선? 이항선을 타고 뭘 요구합니까? 통상. 통상이 뭐예요? 상업을 통하자, 무역하자고 요구합니다. 그걸보다 통상수교라고 합니다. 흥선대원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통상수교 무슨 정책? 거부정책. 나라를 뭘로 장갔다? 자물쇠로 장갔다. 무슨 정책? 세국정책 이렇게 말합니다. 자물쇠 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놈들이 어떻습니까? 아, 너네 안 하겠구나. 우리 돌아갈랜다.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소란을 피죠? 그러면 다 양놈들이 소란 폈다. 그래서 뭔다? 양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이제 주요 사건이 쭉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오면요 개별로 알 필요 없어요. 다 누구 때 일어난 거다? 흥선일 때. 박해 양료 나왔다. 누구 때더라? 흥선대군이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말은 빨리 말해줄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첫 번째 무슨 마켓더라?
병인 박해. 이 병인 박해는 어떤 애들? 프랑스 선교사를 조져버렸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흥선대원이가 뭘 요구했습니다. 이거 좀 도와줘. 하겠다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 합니다. 흥선대원 어떨까요? 빡쳤겠죠? 대가리 날려. 그러고 바로 프랑스 선교사, 그리고 저놈들 믿는 종교가 뭐라고? 천주교를 믿는다. 왕의 말도 믿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 저 새끼를 다 싹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뭐더라? 대가리 날려버린 사건이 뭐더라? 병인 박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마포산 합정도의 절투산이라고 있어요. 대가리 댕강댕강 잘라버렸던 게 요 사건. 되겠죠? 어느 나라 선교사? 빨리 해요. 어느 나라서야? 프랑스 선교사. 이 소식 듣고 프랑스 뭐 할까요? 오게 됐죠? 무슨 양요의 원인? 병인 양요의 원인이 된 사건. 되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사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되겠죠? 어느 나라 배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미국 배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미국 배가 표로드에서 온 겁니다. 대동강으로. 알겠죠? 어디로요? 대동강으로 표로드에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순박하고 착하지요. 그래서 이 양놈들 보더라 배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수치도 제공하고 음식도 주고 병치료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미국 놈들이 어때요? 이제 건강을 되찾자마자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키도 조금 하고 전투력 낮으니까 이제 뭐다? 삥을 뜯고 그다음에 여자들 겁탈하고 막 재산을 약탈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 평양 국민들 봤을 때 어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지요. 이럴 니미럴 새끼들 하면서 이제 황옥으로 이 배를 불태워버린 사건. 거기 보더라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배를 불태웠다고요? 미국 배. 나중에 누가 옵니까? 미국 놈들이 오더라. 그게 바로 무슨 양요? 신미 양요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사건 들어갑시다. 무슨 박해 때문에? 병인 박해 때문에 이제 누가 오더라? 프랑스 애들이죠? 무슨 양요? 병인 양요. 되겠죠? 요거 하나만.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운요 사건 다 어디서 일어나더라? 강화도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왜 이 새끼들은 다 강화도로 쳐들어올까요? 여러분들 여기 강화도가 되거든요. 여기 강화도 오면 여기 물줄기 타고 오면 김포. 잘 안 보이죠? 김포 지나면 뭐더라? 제가 일하는 목동 양천구. 나오면 뭐더라? 여기 노량진. 되겠죠? 조금만 나가면 경북구. 되겠죠? 경북군을 포함해서 반드시 어디 거쳐야 됩니까? 강화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류는 다 어디서 일어난다? 강화도에서 일어난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양요? 병인 양요 일어나고요. 실제 이 프랑스 군대 어디까지? 양화진까지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 항복할까요? 끝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싸워서 정족산성의 누가? 양원수와 문상의 한성근이 활약하면서 결국 프랑스 군대를 뭐다? 퇴각시켰던 사건이 뭐다?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프랑스 분들이 퇴각하면서 가져간 책이 있어요. 거기에 바랍니다. 규장각 도서. 요거 그림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행사를 다 글과 그림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더라 옛날 국가 행사 그대로 재현하는 거 우리나라. 엄청난 문화유산이라고요. 요놈들이 이걸 뺏어가더니 돌려주지 않고 빌려줬던 겁니다. 우리한테. 뺏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알겠죠? 자,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다. 배경지식.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떤 거?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 오페르트. 그냥 이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독일놈이거든요. 그냥 호로새끼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독일놈 호로새끼. 자, 봅시다. 오페르트가 흥선대원 아버지미를 도구를 합니다. 이 새끼가 꼴에 우리 동아시아를 공부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뭐가 강조되니까? 효가 강조되니까 아버지 시체가 딱 거래할 생각이 있어요. 야, 네 아버지 시체 내가 갖고 있어. 우리랑 통상매주면 네 아버지 시체 줄게. 이럴 새끼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굴은요, 성공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된 사건. 흥선은 이 소식 듣고 어땠을까요? 더욱더 화냈겠죠? 무슨 정책은 강화되었다? 세국 정책을 강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너럴 때문에 일어났던 또 무슨 양요? 빨리! 신미양요. 되겠죠? 신미양요가 여기 제일 좋아해요. 누가 왔다? 신미니까 미국이 왔다. 되겠죠? 요때 활약한 게 누구더라? 이때도 흥선대원 뭐 할까요? 끝까지 싸우러 갑니다. 광성부에 누가 그랬다? 어제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누구도 물리쳤다? 미국도 물리쳤다. 민미광어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누가 왔다고요? 미국. 누가 왔다? 광성부에 어제요. 아, 이것도 안 물어볼게요. 이 정도만 들어가요. 박해와 양요 다 누구 때 일어났다? 흥선대원 때 일어났다. 그 정도만. 자, 하여튼 프랑스 군대와 미국 군대 물리쳤지요. 흥선대원 포가 어땠을까요? 높아졌겠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무슨 비? 척하비란 걸 건립합니다. 알겠죠? 양놈들이 침범했을 때 싸우지 않은 것은 화해를 주장하는 놈들이에요. 화해를 주장하는 놈들은 나라 파렴을 역적이다. 이런 비석을 전국 각지에 만들었던 게 흥선대원군.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고요? 병인 박해부터 어디까지? 척하비까지 묶어요. 묶어버리고 다 누구 때 일어났더라? 흥선이 때 일어났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고급과정 공부하시는요, 각각의 사건들만 좀 더 알아두시면 되고요. 알겠죠? 중국과정들아 묶어버리고 다 누구 때다? 흥선이다. 그 정도만. 네, 여러분들 문제 풀어봅시다. 페이지 38페이지 146번.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배경. 자, 거기 무슨 도 나와 있어요? 강화도 나와 있죠. 무슨 나서?
정족산서 그 법내봐요. 어떤 군이 나와요? 프랑스 군대가 침략한다. 그냥 여러분들 다 줘요 자료. 되네 여러분들? 이건 정확히 따지면 무슨 양요? 병인 양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사건의 배경은 무슨 박해 때문에? 병인 박해. 정답 몇 번? 1번. 되겠죠? 에치슨이 있죠. 이건 6.25 전쟁 때 나와요. 운요 사건 관련 없다는 거 알겠죠? 광우의 중립외교도 관련 없죠? 최영 장군 조선 전기 때 사람 말도 안 되죠? 이게 중급 초급 난이도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시대를 다른 걸 줘버려요. 선택지로.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고 조금만 147. 자, 여기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147번 들어갑시다. 청동기지 사의 모습. 고려 궁토, 정족산성. 거기 무슨 양료 나왔어요? 병인 양료 나와있죠? 그럼 지역이 어디예요? 병인 양료라는 곳. 강화도지요? 그럼 강화도랑 관련된 것만 골라봐요. 우리 배웠잖아요. 옛날 고려 때 무신직공기 어디로 똑같더라? 강화도로 똑같더라.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세종대왕 사군육진 다 배웠던 거죠? 장보고 신라 하대 때 활약했더라. 청해진 알고 있고 을지문덕 살수대첩 누구랑 싸웠던 거? 수나라와 싸웠던 거. 우리 삼국통일 항쟁에서 나왔던 거. 공민왕은 언제다? 고려말.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습하면 되고요. 148번. 다 빨리 한번 골라봅시다. 이거 틀리면 실망할 거예요. 이거 누구 때 일어난 거다? 흥선대원.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3번.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봐봐요. 제가 여러분 복습할 때 어떻게 해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오늘 끝나고 초급, 중급 문제 풀라고 했었죠? 그게 보면 자료가 되게 좋아요, 문제가. 한국사 능력검정 특이한 게. 거기 48페이지 봐봐요. 얘가 뭐 했더라? 통치제 정비에서 중앙정치국 개편했다. 이게 무슨 자? 비변사 날렸다는 거 보여주고, 법전도 나와있죠? 대전 회통이 있다. 그 다음 뭐 정리했다고 나와있어요? 서원 정리 나와있죠?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보기들 보면서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된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 5회치 정도 풀면요, 알아서 암기가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 이 다음에 무슨 죄야? 강화도 죄야.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 강화도 죄까지만 5분. 저한테 딱 5분만. 알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 흥선대군 시작이 몇 년대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1800년대. 보이나요? 몇 년대? 60년대다. 이 정도만 기억해요. 자, 우리 시작은 뭐더라? 그녀의 시작 1800년대? 60년대. 10년 단위로 사건이 일어나요. 알겠죠? 몇 년 단위? 10년 단위. 60년대 누가 집권했다? 흥선이가 있었다. 안으로는 왕권과 바깥으로 구성책, 세국정책. 그거 두 개 키워드 까먹지 말고요. 자, 이제 70년대.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으로. 누구한테? 서양 아니면 일본에게? 일본에게 문호가 개방당하지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은 딴 거 필요 없고요. 이 정도 배경 하나만 들어갑시다. 배경은요, 누가 이제 정치를 합니까? 흥선대군이 아니면 고종이. 고종이. 60년대 고종 어떻습니까? 애새끼 이렇게 꼬마였단 말이에요. 알겠죠? 10년 지났죠. 1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고종이 장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요 그림 잘 그리지 않았어요? 흥선이 터프하게 잘 그리고. 하여튼에 고종. 고종도 좀 멍청해 보이게 그랬죠. 이 그림 진짜 잘 그린 사람이 내가 볼게. 고종이 집권했지만 솔직히 누가 실권을 잡았더라? 고종의 왕후 누구더라? 명성황후가 모든 권력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흥선대군과 명성황후가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흥선이가 세국 정책했다고 하면 명성황후는 이제 무슨 정책? 개화 정책으로 틀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게 바로 누구더라? 일본 놈들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정찰 계속 보냈어요. 근데 흥선대군, 이 새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 그래서 놔뒀다가 이제 명성황후가 집권하니까 이런 놈보다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바로 배 한 척을 보냅니다. 그 배가 바로 무슨 배다? 운요란 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이 일본은 그 전에 60년대 흥선대군 있을 때 일본이 이런 걸 거쳤어요. 일명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 일본은 50년대 미국한테 개항당하고요. 60년대 메이지 유신을 하고요. 모든 걸 서구 상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은 미국한테 당을 우리한테 그대로 써먹어요. 이제 우수한 뭐더라? 배를 데리고 그 대포 기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대를 갖고 이제 우리나라 초진지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우리랑 보다 싸우기 싫으면 뭐 한다? 조약 맺자. 그리고 맺은 게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적 조약? 근대적 조약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근대적 조약 먼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냥 조약 맺을 때 상호 평등했으면 상하관계가 맺었어요. 상하관계가 맺으죠. 조공과 책봉이죠. 근대적 조약은 서구적 개념이죠. 서구에선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더라. 상호 평등이지만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실제 평등했다 안 했다? 안 했더라. 그래서 불평등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되겠죠? 우선 내용 들어갈게요. 조선은 무슨 국이다?
자주국 알겠죠? 이 자주국은 진짜 자주국 대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학에서 뭐가 열려야 돼요? 항구가 열려있죠? 몇 개 항구 열어라? 3개 항구 열어라. 부산, 인천, 원산 3개 열어라. 여기까지 불평등거 없습니다. 자, 불평등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슨 법권? 지혜법권. 아주 빠르게. 여러분이 미국 갔어요. 미국 가면 누구 법 따라야 돼요? 미국 법 따라야 되죠. 반대로 미국 놈이 우리나라 왔어. 어느 나라 법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 법.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우리나라 영토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런 권한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일본 놈들이 부산항에 와서 사람을 죽였어. 그럼 우리 그 나라 법대로 처벌해야 되겠죠? 그걸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외국인을 다스리는 법의 권한을 빼앗겼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 놈이 우리나라 와서 죄를 짓지요? 그럼 누가 와서 데리고 가서 재판하더라? 일본 그죠? 영사가 데리고 간다. 그래서 무슨 재판권? 영사 재판권 이렇게도 말합니다. 명백히 무슨 권 침해? 주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측량권을 또 빼앗겼다? 해안 측량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영토 있죠? 국토는 어떻게 구성됐죠? 국토는요? 영토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영해, 영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마음대로 뭔다? 지네 멋대로 측량했다. 명백히 무슨 권 침해? 주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갔는데 집에 제가 허락도 없이 베란다 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무슨 창권? 해안 측량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 들어갑시다. 이거 가져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군사 목적. 군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배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바다 깊이를. 그러니까 군사기밀 측량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체육대조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조약? 체국대조약. 이거를 처음으로 가져간 놈들은 누구였다? 미국이었다는 거 좀 알읍시다. 어떤 놈이 처음으로 가져왔다고요? 미국 놈들이. 그럼 이게 무슨 조약이면 이거예요? 미국 우리나라 맺을 때 이래요. 자, 미국과 우리나라가 맺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어떻게 대접해달라? 최대 혜택을 받는 나라로 대접해달라. 이게 체육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다른 나라 누구?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맺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조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어떤 대접받아야 된다. 최대 혜택을 받는 나라로 대접해야 된다. 그걸 대우를 해접해달라는 게 조항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를 들어 하나만 빨리. 자, 미국한테 우리가 조약 맺었습니다. 갑자기 영국이 우리나라 제주도를 가져간다고 우리가 줬습니다. 미국한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 얘는 그걸 원한 거예요. 향후에도 뭐더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영국한테 줬던 거 나는 못 받았지 않냐? 나는 동시에 이런 걸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설명 제대로 이해 갔나요? 나도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봐봅시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최대 혜택을 받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누구한테 예를 들어 프랑스한테 줬다. 미국한테 준 게 있다 없다? 없지요. 미국은 자동적으로 이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걸 또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불평등 조약의 대표 명사가 뭐더라? 체국 대우 조항이 되는데 강화 조약엔 있다 없다? 없더라. 고급과정에서 여기까지 물어봐요. 알겠죠? 근데 중국은 뭐더라? 이런 조항이 나오죠? 그럼 무슨 조약이더라? 강화도 조약이구나. 무슨 사건 때문에 나왔다? 운이오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줄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여러분들. 딱 강화도 조약까지만. 자, 강화도 조약 줄치고 몇 년대라는 것만 까먹지 맙시다. 몇 년대? 70년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배경에서 무슨 사건 하나만 줄칩시다. 운이오 사건. 내용은요. 자주국, 세계항구 건너뛰고 2개만 혹시 모르니까 줄치고 넘어갑시다. 무슨 지자권? 해안 측량권. 무슨 법권? 치해법권. 뭐는 없었더라? 체육대조약은 없었다.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봐봐요. 통상장정이 있고 조일소주 부록이 있죠. 강화도 조약 후속 조치였습니다. 건너뛰세요. 다 건너뛰어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조치요. 무슨 소조약부예요? 조미. 우리가 일본한테 바로 개항되고 서양 놈들한테 누구한테 개항당했다? 그 다음에 맺은 게 최초로 맺은 겁니다. 미국이다. 알아두면 되고요. 미국과 관련해서 딱 하나만 줄치면 돼요. 이놈들이 처음으로 가져온 게 무슨 조약이다? 체국 대우조항이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페이지 39페이지. 아, 우리 149번도 안 했네. 이거 아까 지금 했어야 되는데. 149번 간단하게 합시다. 자, 거기 통치제에 나와있죠? 거기 보면 공부하기 좋지 않습니까? 의정부 기능 회복했다. 비변사 기능 축소했다. 상금은 부활했다. 그 다음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누구더라? 흥선이가 되겠죠? 흥선이가 만든 게 무슨 비석? 적합이. 정답 몇 번? 1번. 나머지 복습하면서 공부하세요. 별부반, 윤간, 고려, 여진족과 대비하게 한 거죠. 청해진 누구더라? 장보고. 강노일주 누가 하겠다? 서희 장군.
천리장성 2번 쌓았더라. 당나라 침공 대비해서 고구려 때 한 번 쌓고 그 다음에 거란 침공 이후에 쌓았던 거 기억나죠? 네. 자, 그 다음에 150번.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보기 주지요. 이거 무슨 조약이냐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요. 또는 왜 맺게 되었냐 이런 식으로 웬만해서 나옵니다. 중국 과정은 요거는 고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거기서 여러분들 제 10관 있죠. 그거 읽어봐봐요. 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한국에서 죄를 병하고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무슨 법권? 7법권. 네. 자, 그러면 강화조약입니다. 자, 강화조약 설명 옳지 않는 거. 문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답 몇 번? 1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게 고급 과정입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 단어들아 맞더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건 맞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 정도 하고 시간 좀 지났으니까요. 10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편히 쉬십시오. 예.